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전 세계 방산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한국이라는 기밀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직접 한국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바를 트럼프에게 직접 보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즈리엘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에서 방위 전략가로 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한나라가 강해지는 비결을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어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첨단 기술과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항상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그런 강대국에 비해 한국은 별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지 작은 나라일 뿐이고 휴대폰이나 자동차 같은 간단한 기기만 만든다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군사 기술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 옛날 보고서와 사진들을 보면서 한국? 그건 너무 작아서 특별한 게 없겠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동맹국으로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독일의 발명품과 군사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모든 것을 그것과 비교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누군가가 한국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한국의 기술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제 하루는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상사인 에드워드 그린 장군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저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보고서를 건네주셨어요. 아즈리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고 나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니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서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여러 그래프, 숫자, 그리고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사진들은 한국의 무기, 드론, 그리고 다른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제가 늘 기대했던 작은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이 방위와 기술 면에서 다른 나라들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믿어왔어요. 독일 같은 나라가 최고라고 여겼던 제게 지금 이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과 회의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그럴까요? 70년 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오래된 생각들을 버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행 서류를 확인하고 짐을 싸고 보고서에 적힌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사진들도 찾아보았지만 다가올 일을 완전히 준비할 수는 없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치부했던 그 생각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한국이 어떤 곳일지 상상했어요. 분주한 도시,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에드워드 장군께서 말씀하신 첨단 기술들을 실제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 과장된 이야기일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이곳의 활기찬 에너지에 단번에 매료되었어요. 공항은 밝은 불빛, 친절한 얼굴들, 그리고 여행객들을 안내하는 로봇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전에 머릿속에 그렸던 구식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순간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탐험해보고 진실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때 저는 제 생각이 오래된 정보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한국을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만 보면서 한정된 시각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 머릿속에 있던 옛 생각들을 하나씩 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약간의 의심은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배우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공항에 도착한 후 곧 박민호 대령님이라는 친절한 분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블랙우드 장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나라와 놀라운 기술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분의 친절한 말투와 공손한 태도 덕분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그 발전을 기쁘게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박 대령님께서 최신 전기차를 타고 공항에서 출발하실 때 저는 그 차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건물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반짝이는 불빛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보였어요. 차 안에서 박 대령님께서 한국이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단순히 작고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 방위를 강화하는 리더라고 하셨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무기 시스템과 로봇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한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이런 높은 기술을 만들어내실 수 있나요? 실례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나라의 어떤 기술을 모방했어도 저는 놀라지 않을게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국 본연의 기술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 대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곧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점점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작고 하찮은 나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건물들은 햇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에너지와 혁신으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명칭은 대외비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한국 어느 방위 연구소라는 크고 인상적인 건물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서 읽었던 첨단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지 기대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밝은 빛이 곳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최신 무기와 로봇들이 멋지게 움직이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연구소에서 안내를 받으며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공간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첨단 기술들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연구소 안은 밝고 넓었고 곳곳에 최신 기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놀라운 기술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저는 먼저 AI로 제어되는 드론 전시실로 안내받았어요. 수백 대의 작은 드론들이 조용하고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드론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인가요? 드론의 움직임이 단조롭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나쁘지 않네요. 공격과 수비 모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감탄했어요. 드론들이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장애물이 생기면 스스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후 연구소의 또 다른 큰 방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자율형 전투 로봇들이 시연되고 있었어요. 로봇들은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바퀴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어요. 몇몇 로봇은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하고 있었고 다른 로봇들은 작고 날렵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한 로봇이 실제로 모의 전투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해요. 라고 외쳤어요. 그러던 중 한 특별한 시연이 시작되었어요. 한 대의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현무 미사일의 시연이었어요. 이 미사일은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정확도와 속도에 깜짝 놀라 정말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전문가니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는 정보였어요. 그 미사일의 발사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한 대형 스크린 앞에 서게 되었어요. 스크린에는 전 세계 지도와 함께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 현황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생생하게 나타나면서 한국이 이미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방산을 이렇게나 많이 수출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놀람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연구소의 한 선배 연구원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항상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모든 기술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이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기술의 목적이 단순히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이전의 편견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제껏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기술들은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들은 단순히 군사적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들이었어요. 연구소에서의 시연이 끝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방에서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멋진 기술들을 직접 보고 배웠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한국 기술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탄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혁신을 이루어내는 멋진 나라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연구소에서의 시연이 끝난 후 저는 다음으로 또 다른 시설로 안내받았어요. 이번에는 첨단 군사 훈련장이었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곳에 발을 들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넓은 실내 공간이 펼쳐졌고 그곳에서는 최신식 로봇과 군인들이 함께 연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장 한켠에서는 자율형 전투 로봇들이 모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로봇들은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바퀴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어요. 그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로봇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팀워크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껏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두근두근 뛰었어요. 훈련장 중앙에는 병사들과 로봇들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군인들은 로봇과 함께 장애물을 피하고 신속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 이동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것이 바로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진짜 힘이구나라고 감탄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장면 앞에서 멈춰서서 바라보았어요. 제 눈에는 군인들의 집중된 표정과 로봇들의 정확한 움직임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좁은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순하게만 봤을 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싹 트는 것을 느꼈어요. 훈련장이 잠시 어두워지더니 커다란 스크린이 켜졌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로봇과 병사들이 협력하는 모습이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저는 스크린 앞에 모여있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군 관계자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이 기술들을 통해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저는 그 군 관계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이곳에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에 대비해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깊은 존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훈련장을 둘러보며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가능했어요? 누구의 노력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한군 관계자분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연구자들과 군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이 첨단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항상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어요. 저는 그날 훈련장에서 본 모든 장면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한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이 경험은 앞으로의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동맹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음을 느꼈어요. 지난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본 기술, 들은 이야기, 느낀 감동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옛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하게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그린 장군께서 부탁하신 대로 한국의 첨단 기술과 국민들의 열정, 그리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 기록했어요. 제가 본 AI 드론의 정교한 움직임, 자율형 전투 로봇들의 협력, 그리고 현무 미사일의 정확한 발사 순간들이 생생하게 제 눈앞에 그려졌어요. 저는 한 문장 한 문장 쓰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혁신과 열정으로 가득 찬 강력한 동맹국입니다. 그들의 기술은 미래 전쟁을 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 도우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믿음이 자리 잡았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에드워드 그린 장군을 비롯한 많은 상급자들이 제 보고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저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의실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번 방문은 단순한 조사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동맹을 위한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박민호 대령님과 이수진 박사님을 보며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히 방어력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힘쓰는 귀중한 동맹국으로서 존경하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했어요. 미팅 장소인 대형 회의실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미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한국의 기술적 성과와 혁신적인 연구 결과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앞으로 양국이 함께 협력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따뜻한 협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았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기술과 국민들의 열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했어요. 그 경험들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을 응원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고 저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싶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